사람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인 거 아시죠? 네, 저희가 이 방송이 없어지는 줄 알고 계속 연락을 기다렸는데 그래요? 없어질 걸 기다린 건 아니고 저는 사실 없어진 줄 알고 아예 안 기다릴 거 안 했었는데 연락이 왔어요. 네, 이제 2월 중순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이 네네. 시기가 되어서야 첫 방송을 또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네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올해 첫 방송이라는 거 중요한 거예요. 올해.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 한 해 어떻게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시작하는 일들이 있어서 네네. 다 잘 마무리되고 잘 시작되고 잘 진행되고 네, 공부하는 거 잘 되고 바라는 게 많네요. 맞습니다. 네, 저는 바란 거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네. 선생님 잘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그거 다 제가 받을게요. 요즘 가장 걱정이 있는 그쵸, 일들이죠. 계속 연초부터 계속 네네. 이슈가 돼 왔고 지금 대다수의 이제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고 계신 맞습니다. 일이죠. 네네.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올해 첫 스타트를 이분과 함께 시작한다는 거. 이거 PD님 섭외력에 놀랐어요. 네, 얼마 지금- 전 또 네네. 관련한 칼럼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네네. 칼럼에서 또 기고도 해주시고 네네. 또 먼 길을 또 어렵게 또 와주셨습니다. 네네. 임종환 선생님 모시고 최근에 관련된 내용과 그분이 주장하고 있는 주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아까 상황인 만큼 우리가 중요한 분 모시고 오늘 이야기한다고 했는데요. 먼저 그러죠? 네, 지금 의학과대학 교수님이시면서 한국 1차 보건의료학회 또 회장님으로 또 활동을 또 하고 계시는데 네, 최근에 또 이제 그 칼럼가 제가 읽고 왔는데 주치의제도에 대해서도 또 이제 칼럼을 쓰시고 그런 활동을 또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또 저희가 생각하기에 최근의 이슈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또 최근에 어떤 코로나 이야기 또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또 최근에 이슈들 간략하게 또 그 1차 보건의료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국민들이 듣기 좀 편하게 쉽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때문인 것 같습니다. 번역 전염력이 높아서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도 또 감염이 되고 전파력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 보았던 사스나 메르스보다도 훨씬 더 전파력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사스로 인해서 중국에 큰 소동이 있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이 감염자가 늘고 있는 상태고요. 또 사스보다도 이 증가 속도도 그렇지만 사망자 수가 벌써 900명을 넘어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굉장한 정도의 공포심 또 불안을 네네. 야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에 우리가 메르스 감염에 관한 맞습니다. 경험을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인 혼란이라고는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보면은 또 사망자도 굉장히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때의 그 치명적인 기억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미 학습되어져서 보면은 사람들이 굉장한 정도의 긴장, 공포를 갖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지나치게 불안하게 느끼실 필요는 없는 거가 중국에서는 네네. 사망자가 많이 발생이 되긴 했지만 우리나라 딴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거의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 외에는 지금 2명 딱 발생을 했는데 중국 외에는 아직 사망자가 있지 않다. 발생된 경우가 네네. 2명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은 상태 부분이고 세계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치명률이 한 2%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메르스 같은 경우가 사망률이 35%까지도 언급을 했고 사스 같은 경우도 15% 내외 정도로 평가한 거에 비춰보면 그것의 사망률, 치명률 같은 경우는 독감보다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인 거니까
생각보다는 그렇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초기에 잘 관리를 하게 되면 네네. 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이 교수님 말씀하다 보니까 걱정 마라. 근데 걱정하신 분이 다 또 댓글 달리고 너나 걱정하지 너나 너만 안 걸린 거 아니야? 막 이러는 거 아닌지 몰라가지고 했는데 네. 그 구체적인 수치가 나왔는데 35, 15, 지금 현재는 아직 2%. 네, 그렇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물론 다른 지역까지 가면 더 떨어지고 우리나라 아직까지 그렇게 그 정도 수준 아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거 나하고 엄청나게 지금 27분 우리나라에서는 네. 확진자가. 네, 그리고 퇴원하시는 분들도 이제 네, 계시는 병원 병원이 건데. 있었나요? 보면은. 네네. 근데 27명을 살펴보면 네네. 대개 17명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우한을 거쳐서 온 분이라든가 네네. 이미 이제 감염이 된 그런 경우인데 이제 2차 감염, 3차 감염이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 2차 감염은 7명, 3차 감염은 3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2차, 3차를 통해서 보면 3차 같은 경우도 2차 감염의 가족이거나 이런 가족.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의 양상이라고 하는 것이 감염 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무차별하게 지역사회에 이제 전파가 이루어져서 내가 어디서부터 이 바이러스 균에 노출됐는지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지역사회 감염이고 지역사회 확산이 아주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2차, 3차를 고려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지역사회에 확산되는 부분들이 이제 임박해서 보면은 굉장히 그럴 가능성도 많이 예상이 되어지고 이게 길면은 네네. 뭐 5월달이나 6월달, 7월달까지도 할 수가 있다. 뭐 그런 정도의 우려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입국 제한하는 경우를 중국에 있는 후베이성이라든가 맞습니다. 그쪽에 이제 제한해서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중국을 거쳐서 홍콩이나 마카오라든가 다른 네. 지역,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일본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에 있는 방역이라는 것들이 중국의 특정 지역을 초점을 해서 관리가 되고 있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 다른 지역을 통해서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간혹 이제 강릉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이 어떤 경우는 지역사회에 노출되는데 그 노출자가 뭐 236명이다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보면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방역에서 이제 놓친 사람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뭐 2주 동안 또 활보하고 다니면서 여러 형태의 어떤 경우는 영화관도 가고 네. 어떤 경우는 이제 쇼핑몰도 가고 이런 과정 자체를 고려하게 되면 이제 지역사회 확산 자체가 임박한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제 뭐 걱정이 앞설 수 있고 조바심이 있을 수 있는데 또 한편적으로 보게 되면 또 긍정적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미 회복해서 이제 퇴원하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제 후베이성을 제외하고 다른 쪽에서는 이미 이제 확산되는 속도 자체가 주춤해서 떨어지는 양상 부분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초기에 노출됐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잠복기를 거치고 14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가격리에서부터 벗어난 분들도 상당 부분이 나타나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향후 아무래도 1주, 2주가 고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는 확산될 것이냐 아니면 이 상태에서 잘 보면은 관리되어져서 제한적인 형태로 관리가 되겠고 그리고 사망자 나타나지 않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선방하게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럭키한 그런 케이스인데 그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경과를 밟을지 아니면 이것 자체가 정말 이렇게 계속 그 환자 수가 늘고 지역사회에 있어서 감염 경로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형태로 확진자가 늘어나는 쪽으로 옮겨갈지 향후에 이제 한 일주일에서 한 2주 그 사이가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가 있더라도 한 1, 2주 동안 일단 차분히
아까 말했던 흔히 말했던 손 씻기 네, 하라든가 우리가 많이 했었던 마스크 쓴다든가 네. 뭐 이런 일반적인 것만 지키고 있으면 그 경과를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1, 2주 후에 댓글 달아도 돼요, 여러분. 너만 사는 거 하지 마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네. 아무래도 역시 이제 유행병이다. 그럼 평소에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역시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됐어요. 네. 왜냐면 지금도 보니까 아니 왜 마스크가 없어? 막 이거 그럼 평소에 마스크가 안 팔리다가 팔린 건데 어떡하라고 뭐 한쪽에서 막 이러기도 하고 하여튼 이 질병 자체 유행병 감염인데 당연히 이제 평소에 관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당연히 나왔어요. 물론 지금 이제 역시 아직까지 이제 트렌드를 보고 있는 이긴 하지만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동호, 양혜정과 복지 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시즌2 보이는 라디오를 보고 계십니다. 네, 중국에서 발생되는 양상을 보게 되면은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외성 같은 경우는 이제 900명 정도 육박한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거 말고 사실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사망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되어졌는데 네. 우리는 한 명도 아직 없지 않습니까? 보면은. 네. 근데 이게 뭔 차이냐? 똑같은 균에 노출되는데 한쪽에서는 굉장히 사망자가 속출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도 없다. 왜 그러냐? 네네. 라고 이제 하는 차이가 뭐냐? 네. 라고 하는 그런 경우인데 우한 지역에서 발생되는 사망자 양상을 보게 되면 고령이시고 고령. 당뇨, 고혈압과 같은 기전 질환자이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면역 기능이 약화된 상태고 기전 질환을 앓는 분인데 이제 바이러스에 노출되어지면 그러면은 기전 질환이 약화되어지고 이제 그것으로 인한 신체 내에 독성 영해라든가 이런 거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그런 양상인데요. 그러니까 평소에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에 이를 잘 관리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는 이제 40대, 50대 노출된 분인데 이분들이 이제 기존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고 작아서. 초기에 또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인지하고 난 다음에 초기에 대응했는데 그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어지면서 취약한 분들이 노출되어지고 또 그분들이 보면은 초기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워낙 그런 환자들이 많으니까 네네. 이제 병원에 가더라도 치료받지 못하고 또 돌려보내진다든가 적절하게 치료받지 못하는 형태가 있으면서 이제 사망률이 확 올라간 거죠. 이런 것들을 비춰보게 되면은 평소에 얼마큼 관리를 하냐 하는 것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같은 그런 유행병의 피해를 줄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열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그 초기에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걸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초기에 다 대처해서 할 수 있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초기에 이제 왜 의사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걸 그쵸. 알린 분이. 네네. 근데 그게 계속 뭔가 전염성 질환이다 이런 사스와 같은 거다라고 했을 때 다들 이렇게 감춰지고 하는 바람에 크게 초기에 확산이 됐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도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무언가 바이러스가 발생이 됐다라고 했을 때 지금처럼 대응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알려진 상태에서 저희가 대응을 시작했지만 우한 같은 상태에서 우리나라 지금 의료 시스템 체계에서 이러한 바이러스가 한국에서 생겼다. 그러면 지금처럼 대응할 수 있을까? 좀 이런 생각은 갑자기 들더라고요. 훅 들어오시는데요. 네. 그래도 대응할 수 있나? 아니 왜냐면 정확하게 말해달라 이거죠. 이번에 이렇게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환자분들이 병원을 그 초기에 또 진료받지 못하고 네네. 왔다 갔다 하신 경우 몇 분이 계셨어요 우리나라에도. 댓글 누가 양희정 잘한다 막 더 몰아붙여 아니야.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경우가 네. 우리가 2015년 때 메르스 네. 사태 때 경험을 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는 이제 중동이었는데 열이 나는 경우를 경험해서 여러 병원 전전했지만 정확하게 이 병이 어떤 거가 어떤 질병에 노출된 거다라고 하는 걸 모르는 상태에 있어서 이제 여러 병원 또 종합병원까지 가면서 여러 사람들한테 균을 뿌리는
양상이 됐었죠. 보면은. 근데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경우가 그분이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그다음 이렇게 열나는 경우라고 하는 것들을 주치의가 있어서 네. 미리 인지한 거라고 했다면 네네. 그러면은 주치의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노출될 수 있는 감염성 질환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어떻게 어떤 여행을 했다는 거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열나는 경우에 있으면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사전에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실제로 보면. 빨리 발견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전에 보면은 기존 질환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고 평소에 건강 관리가 가능한 상태에 있어서 다른 건강의 위험에 대한 관리 자체가 신속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네. 대응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 평소에 관리를 하고 또 그분이 노출될 수 있는 건강 위험에 대해서 사전에 정보가 주어졌다고 한다면 네. 그러면은 메르스 같은 사태가 안 벌어졌겠죠. 실제로 보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사스나 네네. 또는 메르스나 또 코로나나 여러 형태의 글로벌 유행병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다 요게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네. 약간 이제 변종이 그런 경우가 여러 형태로 노출되어지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하고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의사가 있더라면 그렇다면 사태는 네네. 걷잡을 위험하게 발생되는 것들을 제어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래서 그 교수님 칼럼을 읽은 다음에 생각을 한 게 2000년대 이후에 예전에 있지 않았던 그 유행했던 그런 법정 전염병으로 묶였던 거 아니고 다른 그러니까 호흡기 질환으로 호흡기로 전염되는 이런 전염병들이 사스가 있었고 메르스가 있었고 에볼라도 왜 신종플루 있었고 신종플루가 엄청 컸죠. 또 네네. 그때도 그렇죠. 말씀하셨던 그 연세가 많으신 분들 기저질환 있으셨던 분들이 네. 막 아프고 맞습니다. 이러셨던 것 같은데 또 이게 몇 년마다 출연하다 보니까 정말 그 좀비 영화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일들이 현실이 돼가고 있는 같은 그만큼 거예요. 이제 산업화를 거치면서 어떻게 말하면 여러 나라가 하나로 묶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글로벌화됐다, 세계화됐다라고 네네. 하는 이제 변화를 겪으면서 그만큼 이제 교통이 편하게 되면서 사람의 이동이 자유롭게 됐고, 근데 사람의 이동만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바이러스도 질병.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동안은 특정 지역에서 있던 풍토병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된 형태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산업화 과정을 통해서 보면은 변화가 된 화학 물질들을 많이 사용하거나 또 기후 변화가 있거나 여러 가지 형태에 있으면서 새롭게 발생되는 건강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농경 사회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웠던 그러한 여러 가지 건강 위험들에 노출되고 또 전체 인구 구성을 보게 되면 고령 인구가 굉장히 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형태의 건강 위험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건데 빨리빨리 그거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실제로 보면 그런 거기 때문에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는 건강 취약한 그룹들한테 이런 건강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제대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전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인터넷 이런 걸 통해 갖고 네네. 빨리빨리 팠고 보면은 그렇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정보에 노출되는 거가 어려운 분들도 있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아까 잠깐 나왔던 건데 그게 주치제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댓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지도체 말씀 주치의제도가 그 우리나라 제가 알기로 이제 법률로 정해진 게 장애인 주치의제. 그렇습니다. 2017년인가요? 네. 그때 되고 네. 그 이후로는 없었는데 예전부터 논의는 계속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주치의제가 정확하게 뭘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동호, 양혜정과 복지 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시즌2 보이는 라디오를 보고 계십니다. 이걸 좀 설명해 줘야 될까요? 이렇게 우리가 뭐 글로벌까지 네, 가다가 네. 동해 뭐야 저럴 줄 왜냐면 알았어. 사실 주치라고 하면 우리가 영화에서 그 만화 저 드라마에서 드라마에서. 왜 굉장히 돈 많은 재벌가에서 대통령 주치. 오시는 대통령 주치. 이거 뭐 이거 아니야? 다 뭐야 쟤? 다시. 뭔가 네네. 이거 명확히 해주겠는데요. 대통령 쪽이냐 아니면 이쪽이 지역이냐 따라서 댓글이 되게 경향이 많이 다를 것 같긴 해요. 네.
사실 이런 문제가 있으면서 여러 나라에서 특히 이제 지금은 의료 선진국으로 불리는 나라들에게서 병원을 이용하는 체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제 병원의 역할들이 나눠지는데요. 3차 병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응급질환자나 또 만성질환자나 또 새로운 이제 신규 질병에 대한 대책을 하거나 이런 쪽에 집중된 양상이고 1차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서는 사람들한테 정보를 주거나 사전 예방을 하게 하거나 지속적인 관리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간의 역할들이 분화되고 거기에 맞게 발전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딴 데에서는 1차 의료기관에 있는 의사가 주치를 맡으면서 지속적으로 한 환자를 보면서 그분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필요한 서비스가 있으면 그것을 연계하는 역할들이 자연스럽게 발달됐죠. 그래서 다른 나라 이제 주로 서구 지역 부분이나 이 의료 시스템이 정비된 국가 쪽에서는 주치의를 도입해서 정비를 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정비를 했고 우리하고 비슷한 환경에 있는 프랑스 같은 경우도 벌써 주치의제를 도입을 해서 기존에 있는 시스템 부분들을 국민들의 요구에 맞게 재정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요, 오면은 3차 병원에 가게 되면은 응급실이 거의 돛배기 시장입니다. 오면은. 그런데 경증 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응급실에 그냥 몰려오는 거예요, 그냥. 실제로 오면.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그 진료를 받는 것에 뒤섞여 있으면 정말로 필요한 중증 환자라든가 응급 환자들은 사실은 제때 대처하기가 어려운 때가 벌일 수가 있죠. 실제로 보면 그런 분위기 때문에 지금의 의료 시스템 같은 경우에서는 제대로 잘 기능 분담이나 역할들이 주어지지 못해서 중간에 보면은 제대로 잘 관리되지 못하거나 자원 낭비가 많거나 또는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잘 제공받지 못하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늘어났다고 하는 거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의료비도 굉장히 많이 증가된 양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은 국민들이 고급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이제 다른 형태로 낭비하거나 자원 소모가 되는 양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지역사회에 와보게 되면은 어려운 분들은 지금도 병원 가는데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죠. 네. 병원 가면 돈 막 이런 거. 그렇죠. 문재인 정부에서 목표하는 부분들이 병원 갔을 때 본인 부담금의 수준을 떨어뜨려서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게 정책 방향 부분인데 80%까지 못 가더라도 70% 정도를 하자라고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 보면은.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 기존 시스템에서 보면은 낭비되는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하나 줄이고 그거를 사람들의 부담을 줄이고 또는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의료 제도가 개편되어집니다. 하면은 그렇지 못한 거죠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주치의 제도라고 하는 부분들은 의료 서비스를 훨씬 더 공평하게 여러 사람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제때 만들고 그리고 의료 시스템을 통해서 낭비되는 문제를 제어해서 조금 더 좋은 서비스를 국민들이 받을 수 있게 만드는 의료 개편의 하나의 방안이다. 이렇게. 그러면 마을에서 나를 담당하고 나의 모든 게 병력이나 이런 거를 다 파악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죠? 담당사를 두고 되게 질병 관리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 세 가지 차원이 있는데요. 질병을 예방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치료하는 게 있고, 하나는 재활하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이거를 포괄해서 오면은 조정 통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거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할지, 지금이 치료하는 것이 필요할지, 또 앓고 난 다음에 재활이 필요할지를 다 판단해서 그것에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네, 그렇죠. 조정 통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체계가 주치의 제도입니다.
그럼 의사분들 입장에서도 좋을 것 같아요. 이 환자가 뭐 새로운 또 다른 증상으로 왔을 때 어떤 이 기존에 뭐 복용하던 약이나 기존의 어떤 그 건강력을 다 네. 알고 계시니까 네. 어떤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네. 금방 파악하실 수 있고. 그게 이제 지금 문제되는 건데요. 이제 여러 병원을 전전하시는데 어르신들 같은 네. 경우에는 뭐 정형외과 갔다가 그죠. 또 내과 갔다가 피부 갔다가 피부과 막 갔다가. 하시잖아요. 근데 어느 의사도 보면은 각 병원에서 받은 부분 다 고려해서 이거는 중복되고 같이 먹어서는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보면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분야의 것만 처방하고 그 신경 안 쓰는 거죠. 근데 그 어르신들 집에 가보게 되면 네. 약을 맞아요. 한 보재기로 싸는 거예요. 보면은. 네네. 예. 그런데 약의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사실 같이 먹어서는 안 되는 약들도 있고 중복된 약들이 있는데 이것을 정리하게 되면은 사실은 약에 의한 오남용이라든가 부작용 부분도 훨씬 줄여줄 수 있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거죠. 일종의 그런 측면에 있어서 특히 건강에 이제 취약한 고령층을 위해서라면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관리입니다. 보면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담당 의사가 필요하다. 그분을 통해서 사전에 건강을 관리하는 거가 지금과 같은 이제 신종 이제 유행병에 대한 피해를 줄이는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거꾸로 보니까 듣다 보니까 이제 요즘 이런데 김 닥터 내가 좀 나가려는데 나가도 될까 중국? 상태가 안 좋으니까 나가지 마. 그렇죠. 그럴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누구한테 물어보는 것도 편하게 아니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편하게 보면. 네가 뭔데 나가지 말라고 그래. 근데 왠지 약간 좀 댓글이 일로 갔다 저로 갔다 이러는데 분위기가 방금 말할 때 역시 과하게 많이 큰 병원을 쏠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의료질뿐만 아니라 아까 부담 차원에서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많은 수적인 분산 그 망을 할 때 주치가 좋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왠지 듣고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대통령도 좋아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병원에서 뭐야 지역에서 관리를 우리가 하는 영역이 뺏기는 거 아닌가? 혹시 제가 짧은 생각인가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동호, 양혜정과 복지 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시즌2 보이는 라디오를 보고 계십니다. 주로 종합병원에서 하는 역할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3차 병원급이기 때문에 주 역할을 비교보면 이제 응급 환자들을 담당하거나 아니면 이제 입원 환자들을 돌보거나 어떤 경우는 이제 새로운 질환에 대해서 연구하거나 또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거나 이런들의 역할들이 이제 3차 병원의 역할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자를 볼 때 자기 역할에 맞는 환자를 볼 때 병원에 인센티브를 더 주는 거예요. 더 준다. 실제로 그게 실제로. 그러니까 3차 병원이 경증 환자를 많이 본다고 해서 안 버렸을 때 수입이 감소되는 거를 더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중증 환자를 더 보고 응급 환자를 보고 제 역할에 맞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경증 환자들이나 사전에 질병 예방하는 건 1차流感 했을 때가 제일 효과적이고 실제로 보면은 서비스를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차 기관이 그 역할을 할 때는 거기에 맞는 인센티브를 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3차 병원 같은 경우는 경증 환자를 안 보더라도 아까 말한 그 응급 환자나 입원 환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병원이 운영될 수 있게 그 구조를 만드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능 분화가 될 수 있도록. 근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은 거니까 3차 병원이 옹골 환자가 다 섞여 있고 또 1차 병원 같은 경우는 환자가 줄으니까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이런 거에서의 전체 의료 시스템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치 제도를 한다고 하는 거는 1차력을 강화하고 전체 1차, 2차, 3차의 기능 분화와 서로 협력 과제를 구체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윈윈하는 겁니다. 보면은. 오해야. 절대 너네들하고 배제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나왔어요. 계속 쳐다보는 눈빛이 그래도 나중에 한번 만나할게 토론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그 개원 이 분들은 어떤 또 입장을 가지고 계실까요? 현재 이런 이렇게 왜냐면 또 되는 1차 거에 의료를 대해서 또 담당하셔야 되는 그 수많은 또 이제 개원 날카로우신데? 분들 계실 거잖아요. 이제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제 1차 의료기관에 있는 의사들한테 요구하는 부분들이 사전 질병을 예방하거나 또는 폭넓은 여러 질환들에 대한 것들을 치료하거나 또 그거에 필요한 서비스를 서로 연계해 주거나 또 질병이 보면은 악화되지 않도록 사전에 네네. 어떤 게 필요하다. 그리고 또 질병의 원인이 되는 걸 찾아서 이 사람이 잘 못 먹거나 그러면은 잘 먹을 수 있도록 한다든가 또 교육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폭넓게 일반 환자를 보는 영향과 관련되어집니다. 근데 개원가들의 상당 부분은 이제 특정 과에 관련돼 있는 전문의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원 의사들한테 주어지는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을 새로 배워야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원래 하지 않던 역할들을 새로 배워야 되는 거니까 또 적응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지만 그러나 사회 번화가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많이 그렇게 교육을 새로 받고 또 그것에 보면 좋은 성과를 내는 개원의사들한테는 거기에 합당한 정도의 인센티브나 수가를 주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주어지는 거가 중간에 낭비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용이 적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기능이 서로 분화되고 협력 구조를 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비용이 훨씬 더 큰 거예요.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결국에는 개원의사도 제 역할을 하고 2차는 전문 병원으로 가는 거고 3차는 3차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했을 때 결국에서는 서로 윈윈하는 것이고 좋은 서비스를 국민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결국에서는 인력이 각 기능에 맞게 특화돼서 나가는 거죠. 실제로 보면은. 근데 이런 시스템이 돼야지만 결국에는 비용은 줄이고 의료 서비스의 질은 높아지고 퀄리티는 높아지고 효율은 높아지는 건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인력, 그러니까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제대로 교육 훈련하거나 양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에 있는 구조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낭비가 심하고 그리고 또 이 의료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가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 놨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구조를 극복하게 되면은 훨씬 더 보면은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병원 간에도 윈윈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그 사회적인 그런 걸로 생각해서 의심하시는데 실제로 보면 오히려 경제적이다. 맞습니다. 이 말이시군요. 네네. 나 사회적 따지지만 나 경제적이야. 그래도 의심 있는 소리가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동호, 양혜정과 복지 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시즌2 보이는 라디오를 보고 계십니다. 또 이제 저도 이제 제가 건강을 이제 좀 조심하고 신경을 써야 되는 이제 나이가 되다 보니까 그렇지, 나이는 됐지, 또 나이는 제가 됐지. 또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커뮤니티 케어 네네. 이 맞물려서 이거 주치 제도가 진짜 필요한데 네. 그러니까 그 장애인 탈시설 뭐 커뮤니티 케어 같이 얘기할 때 이게 중증 장애인분들이 나와서 살 때 주치 제도가 이게 제대로 서지 않으면 또 이렇게 불안한 측면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 모든 것과 맞물려 진짜 필요한 제도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운동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또 전개해 나갈 것인지 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공감대가 있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건강 불평등에 대한 문제 또 산업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건강에 리스크를 갖고 있는 뭐 유행병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도 그렇고 이것을 이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의료 시스템 자체를 정비를 해야 되고 그 안에 근간이 되는 것은 일처리를 강화하는데 주치제들을 근간으로 해서 이 의료와 돌봄 복지를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거 자체가 이제 커뮤니티 케어, 지역 통합 돌봄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감하는 인식들이 많이 확장되어져서요. 보면은 그러니까 시민 단체, 소비자 단체, 또 사회 단체, 또 학회 뭐 이런 쪽에서 자연스럽게 한 20여 개 단체가 다 모여서 주치제도 도입을 위한 범국민운동 본부를 결성하자라고 해서 최근 여러 번 준비 모임을 보였습니다. 원래 창립 대회를
이제 지난주에 할 계획이었는데 이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아. 때문에 창립 대회를 갖지 못했지만 그동안에 여러 준비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있어서 주치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범국민운동을 벌이자 네. 라고 하는 이제 구체적인 합의를 만들어냈고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몇 가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치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작업을 하자. 그래서 홍보에 대한 부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토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리를 마련하는 거하고, 그다음 전문가하고는 이제 이 심포지움을 조직을 해서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제 학술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경우를 하고, 그다음에 국회 쪽에 포럼을 조직해서 이것을 공론화하면서 주치의제를 도입하기 위한 이제 법적 근거를 만드는 작업들을 할 계획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각 당에서 네네. 주치의제도를 근간으로 해서 의료 체계를 정비하고 우리 사회에 있어서 이 커뮤니티 케어, 지역 통합 돌봄을 통해 갖고 지역에서 보면은 이 건강 또 돌봄,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라고 하는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총선을 거치고 결국에서는 2022년대 대선이 있는데 네. 이것을 대선의 중요한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해서 결국에는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이 공론화된 부분들을 정당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또 집권당에서 이것을 향후에 중요한 정책 공약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하자라고 해서 우리 사회에 있는 중요 정말 영향이 있는 여러 단체가 20개 단체가 모여서 지금 범국민운동 본부를 결성할 직전에 있습니다. 네. 이거 네. 어떻게 말하면 대한민국 의료 구조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네. 다 됐다고 해가지고요. 끝으로 이제 오늘 방송에서 주치의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라든가 못다한 얘기가 있으면 해주시면 그래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치제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우선이 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시민들의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강 관리를 하는 것도 평소에 건강 관리를 해야 되고 순회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이제 만성 질환이 이해하지 않도록 마련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지역 사회 내에서 이웃과의 관계나 이런 걸 통해 갖고 사람들한테 질병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사전에 없애거나 취약한 사람들을 서로 돕거나 하는 구조를 만드는 거가 사실 주치의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식을 시민들이 가질 때 주치의가 되고 또 사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복지국가로 가는 거죠. 그런 측면에. 근데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주치의제가 만들어지거나 복지국가로 가는 것도 결국에서는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이것이 전제가 돼야지만 개인도 자기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우리 사회를 모두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여러분들이 그런 사회를 앞당겨서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저도 이제 끝으로 정리하자면 그 유행병 있는 시기에 만성병까지 어떠한 질환이라도 책임질 수 있는 주치의제 관심 가져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에서도 함께 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저 또한 또 관심 가지고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 시기에 주치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준 임종환 회장님 그리고 임종환 의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